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랑건백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양배추의 효능과 드시면 독이 되는 경우 또 잘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 이 영상으로 정복하세요. 위장 건강을 지키는데 양배추가 최고라고 하지만 양배추가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식은 좋은 음식 또는 나쁜 음식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음식이 좋은 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알고 드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으로 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양배추에 대해 알아볼까요? 슈퍼푸드로 알려진 양배추는 서양의 배추라고 해서 양배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약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로마 시대에는 건강식으로 사랑받았던 채소가 바로 양배추라고 합니다. 양배추는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3대 서양 장수 식품 중에 하나일 정도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많은 영양소를 자랑하고 있는 식품이 바로 양배추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도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지혈과 위점막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유와 설포라판의 경우는 위장에서 포르스타글라딘을 활성화하고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C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콜라겐을 생성하고 또 주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또 유황 성분이 있어서 살균 작용도 합니다. 또 각질 제거와 피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지성 피부, 여드름, 이러한 상처 피부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칼슘이 100g당 29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들어있지 않아서 다른 음식물보다 칼슘의 흡수율이 무척 높습니다. 임산부나 폐경기의 여성분들은 칼슘 섭취가 무척이나 중요하잖아요. 양배추는 부작용도 없고 편안하게 칼슘 섭취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항성분은요,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인돌스리카비놀은 항암 작용과 간에서 해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 또 글루코신놀레이트가 있기에 항암 효과에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인돌스리카비놀 성분은 우리 몸의 이상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항암 효과를 일으키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도와서 체내 염증을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건 주립대에 있는 폴란드 국가식품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는데요.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섭취한 여성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양배추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100g당 29mg이 함유되어 있고 뼈의 칼슘을 저장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골다공증의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산성 기능 저하 환자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항암 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신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대사산물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에서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갑상선 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상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고이트로젠이라고도 하는데요. 양배추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고이트로젠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갑상선이 있거나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양배추를 끓는 물에 30분 정도 데치면 고이트로젠이 약 90% 이상의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양배추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많이 드시는 건 주의해주세요. 다음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섭취하면서 혈액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은 양배추를 과잉 섭취하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이 있어 피를 묽게 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로 알려져 있는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배추 안에 혈소반을 활성화해서 지혈을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비타민 K가 있다고 해서 지혈이 되거나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을 드시는 경우시라면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비타민 K를 드시는 것이 과다출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주치의와 상의하여 드시길 바라며 필히 약물과 함께 양배추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대장 내의 유산균들의 서식지가 되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 장에서 쉽게 분해 발효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음식 중에 하나로서 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특정 균들의 이상 증식이 일어나서 배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복부 팽만감이 들기도 하고 또 물은 변이라든지 아니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기능이 정상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장이 무력해져 있거나 운동이 안 되거나 또는 장이 많이 예민하신 경우시라면 양배추를 섭취하시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드셨을 때는 배에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고 복통과 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한 가지 더, 양배추는 차가운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차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위 자체가 차신 분들은 많이 드시거나 장복하시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들은 생강이나 대추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에 손실 없이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양배추를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유성분은 뜨거운 열에 약합니다. 거기다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의 분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드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데치지 마시고 꼭 찐빵 찌듯이 밑에 물을 깔고 찜을 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이때에는 3분 이내로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쪄서 드시게 되면 온도도 낮고 물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드신 것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양배추를 채로 썰어서 샐러드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양배추, 건강하게 내 몸에 맞추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